기존에 이제 절개를 해서 하는 이제 절개술과 최근 들어서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 채소 침습 수술. 오히려 이런 V자 절골이 뼈를 고정하는 나 사이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좀 떨어뜨리더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은 V자 절개가 아닌 일자 절개를 하는 미타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일자 절골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는 안녕하세요. 관절 이슈의 문초희 정동호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무지해반증에 관해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들을 좀 답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질문 주시는 이제 무지해반증의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엄지발가락 옆 돌출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두 번째,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겹치면서 변형이 생기는 경우. 세 번째, 체중 분산이 안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밑으로 굳은 살과 통증이 생기는 경우. 맞나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 3가지가 흔히 우리 수술까지 필요한 가장 흔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수술을 계속 미루다가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통증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못 쓰고 운동을 제한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좀 나빠질 수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수술의 원인, 필요한 경우 중에 하나였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변형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초기에는 무지해반증 교정만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치료가 크게 필요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변형이 생기게 되면 무지해반증만 교정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까지 수술을 더 해야 되는, 수술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술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무지외반증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지해반증 수술은 현존하는 수술, 보고된 수술이 무려 한 150가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종류가 많다라는 거는 반대로 정답도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 쪽이긴 한데, 하지만 이제 큰 범주 안에서 나눠보면 기존에 이제 절개를 해서 하는 이제 절개술과 최근 들어서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 채소 침습 수술, 이 2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개술은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박리도 많이 해야 되고 흉터도 많이 남고 통증도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빈도가 많이 줄어드는 편이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을 조금 최소화하는 이 채소 침습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채소 침습 수술에는 미타 수술과 미타 수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두 수술이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던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채소 침습 수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절개를 최소한 작게 하고 어떤 조직의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겠다라는 수술이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이죠. 사실 채소 침습 수술은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그 대신에 이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바뀌게 되고 도구들이 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많이 했던 채소 침습 수술이 이제 미카라는 수술이었고, 근데 그 수술도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의 단점이 있었어요. 미카 수술이라는 거는 뼈를 절골을 할 때 모양을 우리가 일자가 아닌 갈매기 모양이라고 하죠. V자로 절골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기존의 절개 수술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었고, 장점은 이 V자가 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맞붙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뼈가 조금 더 잘 붙고 유압에 대한 더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V자 절골이 뼈를 고정하는 나 사이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좀 떨어뜨리더라고 하는 이런 한계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V자 절개가 아닌 일자 절개를 하는 미타 수술을 하게 되고, 기존의 미카 수술을 우리 3세대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개선이 됐기 때문에 4세대
미타 수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런 미타 수술의 장점은 일자 절개를 통해서 이 교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미카 수술이 가지지 못했던 회전 변형, 뭔가 뼈가 좌우로 밀어주는 변형은 교정하기가 쉬웠지만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부분은 교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일자 절개를 통해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4세대 미타 수술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3세대 미카 수술에 비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장점이 더 추가된 수술이 미타 수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수술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무지외반증 수술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 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픔이 조금 덜한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수술 후에 통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들은 절개를 하고 뼈를 싸고 있는 골막, 이 부분을 얼마만큼 박리를 해서 노출을 시키는가가 통증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부어오름과 이 통증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아무래도 개방적 술식을 할 때는 절개도 많이 해야 되고 뼈의 골막도 박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채소 침습 수술은 아무래도 그 과정 자체를 많이 생략을 했죠. 절개도 한 0.5mm 정도 되는 절개를 한 4-5개 정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통증이 많이 줄었고요. 부종도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절개 수술을 받았던 분과 채소 침습 수술을 받았던 분이 통증을 비교해보면 한 절반 이하의 통증을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설명 들으실 때부터 부담이 조금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으로 크게 부각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게 수술 후에 주의사항이나 관리법이 따로 있을까요? 절골 수술이죠. 우리가 교정 수술이라는 거는 뼈의 모양을 바꿔서 올바른 발의 형태를 갖게 해주는 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절골된 뼈가 원래 뼈의 형태로 붙을 때까지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난 뒤에 다음날부터 보행은 가능하지만 특수한 보조 신발을 신고 한 4주에서 6주가량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후에는 발가락 운동을 통해서 수술 부위가 굳지 않게 올바른 재활 치료를 한다면 수술 부위의 어떤 통증과 모양의 교정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끝으로 무지외반증 수술 고려 중인 환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지외반증은 더 이상 두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고 있었던 분일수록 이런 채소 침습 수술, 4세대 미타 수술은 통증을 획기적으로 감소를 시키고 수술 시간 또한 빠르기 때문에 회복도 더 촉진이 됩니다. 더 이상 수술 자체를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적극적 치료를 받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절 이슈의 문초희, 정동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